안녕하세요. 구릴치과병원 치과예방센터 이병진 원장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임플란트를 많이 받으시죠.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임플란트 치료라고 하는 것은 구강 안에 있는 턱뼈에 인공 구조물을 연결해서 치아와 같은 모양을 만드는 게 임플란트 시술인데요. 그래서 임플란트 자체는 손상되지 않지만 이런 세균이나 염증 물질의 저항성이 없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막 수술 받고 이만 다 들어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후에 관리를 안 하셔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잇몸 살도 내려가고 잇몸 뼈도 녹아서 그 잇몸 속에 고름주머니도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빠르게 손상시키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요. 임플란트 내부는 칫솔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잇몸뼈도 많이 녹이고 그래서 임플란트도 흔들리게 만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한 질환이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이 임플란트 주위염은 그 단계에 따라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한 염증이 생긴 단계를 우리가 1단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단계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 주위에 있는 점막, 잇몸 살이죠. 우리가 분홍색으로 보이는 거. 여기에만 염증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다행히 이 정도의 염증 단계는 칫솔로 주위에 있는 플라그를 잘 제거하고 항균제나 구강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염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의 임플란트 주위염이 조금 더 진행이 돼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을 때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기거나 턱뼈가 녹아서 빈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임플란트와 턱뼈가 고정되어 있었던 공간에 이물질이 훨씬 더 잘 침투를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플란트 주위의 턱뼈를 파괴하는 단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2단계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겠고요. 이 정도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칫솔질만 잘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고 수술을 해서 잇몸 주위에 있는 염증 물질들을 싹 제거를 해내거나 혹은 치과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턱뼈 아랫부분까지 있는 깊숙한 곳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항생제, 항균제, 구강유산균을 활용해서 염증을 완화해야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임플란트 주위염을 방치해서 진행을 하게 되게 되면 임플란트를 고정하고 있었던 턱뼈가 완전히 소실돼서 임플란트가 완전히 흔들흔들 거리거나 아니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3단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3단계 정도가 되면 임플란트를 고정하는 턱뼈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돼서 대부분 다 임플란트를 빼게 되고요. 임플란트를 뺀 이후에도 턱뼈가 잘 차지 않아서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적절하게 처치를 해야 진행되지 않고 임플란트와 구강 조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만 한번 들어가면 이 임플란트로 평생 심지어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임플란트 자체는 썩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이상하게 힘을 받거나 혹은 임플란트를 받쳐주는 턱뼈가 힘을 상실하게 되면 가끔 임플란트도 깨지거나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씹는 즐거움이 생겼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상당한 피로가 가해져서 잇몸뼈가 녹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드물게는 임플란트 자체가 깨지거나 혹은 임플란트 위에 만들어 놓았던 인공치아가 깨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새로 들어왔다고 해서 딱딱한 음식을 막 깨물어 먹는 것은 임플란트 수명을 빨리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엿이나 아주 끈적끈적한 음식들, 이런 음식들도 임플란트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치아에 안 좋은 음식은 임플란트에도 좋지 않다.
이걸 생각하셔서 음식도 좀 가려서 임플란트를 좀 아낀다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고 나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담배인데요. 담배를 피시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에 쉽게 염증이 생기게 되고 이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자연 치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염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뼈를 녹여서 임플란트가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을 가지게 되죠. 이를 악물고 힘을 내야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를 악물게 되면 당연히 치아도 치아지만 임플란트에도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임플란트하고 치아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치아가 턱뼈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치아와 턱뼈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강한 힘을 줘도 그 힘을 견디는, 완충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그 임플란트 기둥하고 치아 사이에 그런 인대가 없습니다. 턱뼈에 직접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악무는 강한 힘이 계속해서 가게 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임플란트가 깨지거나 턱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만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열심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또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치아를 새로 생기게 한 것처럼 임플란트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임플란트 수명은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짧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또 20년, 30년, 때로는 평생 동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강을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